안녕하세요. 전주의 농촌진흥청에 나와 있는 진가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가을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단풍, 높은 하늘. 하지만 뭐니 해도 가을은 곡식 추수의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곡식하면 쌀이나 보리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오늘 알아볼 작물은요, 보리지만 좀 특별함을 가진 새싹보리입니다. 새싹보리는 일반 보리 알맹이보다 영양소가 많다는 건 알려져 있지만 과연 어떤 효능들이 있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모습을 세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실 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곡식 산업을 이끌어 가시는 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새싹 보리를 알아보려고 왔는데 먼저 간단하게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새싹보리는 이렇게 작지만 아주 어마어마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작물인데요. 이 새싹보리는 보리 종자를 싹을 틔워서 15cm에서 한 20cm 정도 키운 그 어린 잎을 이제 새싹보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작은데 효능이 정말 많다고 하셨는데 효능이 많으려면 그 안에 영양소가 진짜 많은 거잖아요. 네. 먼저 어떤 영양소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새싹보리는 크게 두 가지의 그 영양 성분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폴리코사놀이라는 영양 성분인데요. 이 폴리코사놀은 그 콜레스테롤 경감이라든지 지방을 분해하는 효능이 많이 알려져 있고, 사포나린이라는 성분은 그 알코올성 지방간 같은 간 기능을 개선하는 효능이 많이 알려져 있는 물질입니다. 아, 그 조그마한 작물 속에 정말 중요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성분들을 어떻게 하다가 연구하시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 제가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서 첫 번째로 소개해 주셨던 그 지방 분해했던 성분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새싹보리 연구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2012년도에 이제 보리 수매 제도가 이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배 면적과 소비량이 많이 감소했거든요. 근데 저희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이 보리의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어떻게든 늘리는 차원에서 보리 종자 자체만 이용하지 말고 새싹보리라는 다양한 가공 제품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러한 가공 제품이 활성화되면 이러한 보리 종자를 많이 소비를 할 테니까 어떤 전략적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지방 분해 관련해 가지고는 건강한 성인 남녀들이 이제 임상 실험을 했어요. 한 16주간 이 새싹보리 추출물을 이제 꾸준히 드신 분과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로 나눠서 이제 했는데 지방 분해가 약 한 10% 정도 안 드신 분들에 비해서 많이 이제 개선되는 효능을 봐서 그 임상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연관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 진짜 효과가 있네요. 그럼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나 체중 조절을 하시는 분들이 꾸준하게 드시면 체중이 증가하는 일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간 기능에 또 좋다는 성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성분은 어떤 건가요? 네, 이제 새싹보리에는 특히 이제 간 기능을 개선하는 효능이 매우 우수한데요. 이 간 기능에 특이하게 좋은 기능 성분은 이제 사포나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사포나린이라는 성분이 새싹보리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술을 많이 드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이 많이 생기는데, 이 알코올성 지방간을 약 한 24% 정도 개선하는, 그러니까 이제 술을 많이 드신다든지 그다음에 술을 드시기 전에 이렇게 새싹보리를 많이 드시면 많은 효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또 술자리가 잦으신 분들이 챙겨 드셔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새싹보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접할 수 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이제 새싹보리를 이제 섭취가 간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산업체에서 이제 새싹보리를 원료로 해서 분말이나 이제 과립 같은 제품들이 많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품들을 구매하셔도 되고, 이제 집에서 직접 키워서 이제 드셔도 이제 되겠습니다. 아, 집에서 직접 키우는 방법도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직접 키워서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대형 마트나 그 인터넷에 가면 이제 보리 종자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 보리 종자를 사셔가지고 특히 이제 겉보리가 더 좋고 보리 종자를 사셔가지고 집에서 한 24시간 동안 물에 불려가지고 물기를 조금 제거한 다음에 육묘 상자나 그 우리 택배 오는 스티로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흙을 이제 잘 뿌린 다음에 좀 가득 찰 정도로 이렇게 뿌려가지고 흙을 덮은 다음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렇게 놔두시면 15cm에서 한 20cm 정도 크거든요. 그것을 잘라가지고 주스나 꿀이나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이제 섞어서 이제 즙으로 드셔도 되고 아니면 볶아가지고 우리 녹차 만들듯이 만들어서 이제 차로 섭취를 해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짧은 기간에 새싹 보리를 얻을 수가 있네요. 이렇게 고급 정보까지 오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지만 누구보다 꽉꽉 채워져 있는 오늘은 새싹 보리를 만나봤는데요. 보리는 알맹이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싹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오늘도 작물의 세계에 또 한 번 감탄하고 갑니다. 네, 저희 푸드TV 뉴스앤매거진에서는 맛있는 밥상을 더욱 알뜰하게 꾸밀 수 있도록 물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에이티센터 연결해서 주간 알뜰 장보기 물가 정보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에이티센터에 나와 있는 조수아입니다. 한 주간 알뜰한 장보기를 위한 정보, 주간 알뜰 장보기 물가 정보 안내해드립니다. 이번 주 동향입니다. 우선 생강을 보시면 지난주 1kg 기준 8,549원이었던 데 비해 이번 주 8,718원으로 2% 상승했고 닭고기는 1kg 기준으로 지난주 5,357원에서 이번 주 5,529원으로 3.2% 상승했습니다. 반면 애호박은 한 개 기준으로 지난주 1,965원에서 이번 주 1,538원으로 21.7% 하락했고 깻잎은 200g 기준으로 지난주 3,902원에서 이번 주 3,609원으로 7.5% 하락했습니다. 다음 주 전망입니다. 미나리는 잦은 우천 등으로 인해 경기지방 노지재배분이 출하 작업이 지연되어 공급 물량 감소로 오름세를 보이고 갈치는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제주 해역 해상 여건이 좋지 못함에 따라 조업이 부진하여 어획량 감소로 오름세를 보입니다. 꽈리고추는 출하 지역이 강원 지방에서 충청 지방으로 교체되는 시기를 맞아 공급 물량이 불안정하여 오름세를 보입니다. 멜론과 계란, 새송이버섯, 그리고 양파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멜론은 제철이 지나면서 출하 지역이 축소되어 공급 물량은 줄겠으나 핵과일로 수요가 분산되어 보합세. 계란은 급식 및 요식업소 등의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산란개 마리수가 전년과 비슷하여 공급 물량 원활로 보합세를 보입니다. 새송이버섯은 수요가 일정한 가운데 산지 공급 물량도 큰 변동 없이 꾸준하게 반입됨에 따라 보합세. 양파는 전남지방과 경남지방 저장양파가 주로 출하되고 있으며 식자재 업체 주문량도 일정하여 보합세를 보입니다. 삼겹살은 사육 마리수가 전년 동월보다 다소 증가하여 공급 물량을 원활하게 쓰나 요식업소 등의 수요가 줄어 내림세. 풋고추는 생육호전과 더불어 출하 지역이 강원 지방에서 중남부 지방으로 확대되어 공급 물량 증가로 내림세. 열무는 선선한 기온 등으로 생육이 호전되어 출하 물량은 증가하겠으나 요식업소 등의 수요가 줄어 내림세를 보입니다. 지금까지 에이티센터에서 조사였습니다.